축하드립니다. 권용주라고 하고요. 미술을 하고 있는데 한 12~13년 전부터 작업하는 동료들하고 전시공간 디자인 일을 하는 부업들이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들 작가들이고 전시가 일어나는 공간 주로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되겠죠. 거기서 작품을 기획하고 작품을 해석하고 그거에 맞는 공간을 디자인해서 직접 시공을 하기도 하고, 주로 조각을 전공했는데 간혹 회화를 전공한 친구들도 있어요. 회화하는 분들은 페인트를 칠하는 경우가 많고, 조각하는 친구들은 목공을 하거나 그런 구조적인 부분 일을 합니다. 다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전시가 아니라는 게 조금 재밌긴 했었어요. 좀 겁나기도 했고, 뭐 짧을 때는 3일짜리 행사들도 있고요. 전시가 보통은 한 달 내외고, 뭐 기관 전시도 3개월에서 길어봐야 6개월이에요. 제가 만든 공간이 1년이 지속된 경우가 굉장히 희소해요. 2년만 써도 제 경력상으로는 최초인 것 같은데요. 전형적인 사무실 공간이긴 했지만 좋았어요. 이 일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건물이고, 바깥의 풍경들이 근 1~20년 내에 굉장히 바뀌겠지만 이 위치에 이 시점에서 저기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저는 좋았거든요. 다들 친구들이랑 와, 여기가 사무실이랑 작업실이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무대를 잘 쪼개는 거? 밀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공간 안에 별의별 걸 다 집어넣었어야 됐었기 때문에 그게 좀 달랐죠. 3개 정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무대가. 처음에 공연 중심의 어떤 워크숍 공간이라고 그래서 한 20~30명의 인원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뭔가를 실험하고 혹은 스스로 이렇게 교육하거나 아니면 상호작용을 좀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최대한 많은 작은 무대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공연장이라고 했을 때는 빛이랑 소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따라서 조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조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밖에 풍경이 너무 좋고 자연광도 좋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도 굉장히 도시적인 소음이라서 좋은데 저것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는 통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정도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둥들이었어요. 기둥이 여러 군데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어색함을 좀 가려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안 해봤던 게 이 마룻바닥. 근데 그 안에 어느 정도 진동을 잡아줄 수 있는 흡음재들이 들어가야 됐던 것. 우리가 가진 예산에서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하기에는 너무 빠듯하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 조사를 했었어요. 논문들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실제로 어떤 것들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중첩돼야 진동이나 어떤 음들을 차단할 수 있는지 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밑에서 혹시 민원 같은 거 올라온 적 있었어요? 그럼 잘 된 거네요, 결과적으로. 초반에 거의 2주를 마루에 다 쏟아 부었어요. 이 건물 자체가 옛날 건물이고 바닥의 레벨을 측정했을 때 생각보다 오차가 크더라고요. 그게 거의 9cm 정도 차이를 보였던 걸로 기억해요. 전 기껏해야 미술관들처럼 한 5cm 이하로 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루가 예상보다 도면에 했던 것보다 5cm 이상 높아지면서 결국은 천장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았죠, 그때. 조명을 설치할 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기존의 이 규격을 사용해서 기성품을 이용해서 조명을 그냥 넣었는데 사무실 분위기를 내면서, 근데 이 주문했던 것들 중에 12개가 불량이 났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결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 3~4일을 그걸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순서도 바꿔보고 선도 갈아보고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12개가 연속 불량이 났던 게 또 기억이 나네요. 계속해서
비 왔을 때 물이 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 걱정했던 것들 뭐 굉장히 어려운 공사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다만 이제 저도 잘 모르니까 그 매니저님들이 이렇게 이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그때그때 물어봐 주셨잖아요. 하루 이틀 제가 전날 공부하고 미팅에 와서 어제 배운 걸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좀 저한테 굉장히 빡센 공부의 시간이었죠. 뭐 사람마다 키도 다르고 막 그러니까 옷 크기도 다 다르고 막 가방 크기도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쉽게 옮겨서 걸 수 있는 어떤 것을 상상하다가 이게 제일 쉬운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런 목봉들을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꽂아서 내 짐 걸고 뭐 이렇게 다른 공간이랑 기능이 아예 다른 공간이라서 다른 맥락으로 그냥 색을 넣느라 이렇게 했었죠. 물질적인 물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구멍을 뚫었을 때 가장 깔끔하게 뚫리는 재료가 이 저작나무 합판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워낙 톤이 밝고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선택했죠.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다면 결과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 메인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 발표는 여기서 하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둘러서 지켜보고 책장에 아무래도 무대 배경 같은 게 되는 거라서 시선을 모아주는 형태로 잡았고 자료가 꾸준히 이제 아카이빙이 된다고 하셨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책을 많이 적재할 수 있을 정도의 견고함을 가진 나무 연극 관련 잡지나 미술 관련 잡지나 뭐 건축 관련 잡지나 대부분 크기가 좀 크고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꽂을 수 있는 어떤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죠. 자탁도 마찬가지로 잡지를 꽂을 수 있고 이렇게 블랭킷 같은 거 넣게 이렇게 만들었죠. 사실 여기 걸터 앉아서 밖에 보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때 공사할 때 그 약간 시선도 좋고 편하더라고요. 원래 없었잖아요. 나중에 추가된 거라서 좀 급하게 했는데도 들인 시간에 비해서 잘 나왔던 것 같고 튼튼하고 저 공간에서 심미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가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서 약간 완성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착이 갑니다. 여기서 이제 워크숍 같은 걸 하게 되면 누군가는 콘티를 짜거나 대사나 뭐 신업 같은 걸 쓰던가 연출을 쓰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에 앉아서 뭐 누군가는 벽에 이렇게 기대서 일을 할 때 뭐 필요한 적절한 높이, 그 다음에 편하게 기댈 수 있는 벽,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전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죠. 블라인드든 커튼이든 바깥 풍경이 계속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반적인 블라인드 하면 바깥 시야가 차단되니까 무수한 타공이 구멍이 나 있어서 바깥 풍경도 보면서 빛도 어느 정도 차단되는 이 타공 블라인드를 설치를 한 거였었고요. 완전한 암실이 필요할 때는 저 암막 커튼을 덧쳐서 워크숍에 맞게 빛 조절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건물의 구조를 지탱하는 이 기둥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있고 그것들이 반복돼서 공간에 약간 지루함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 부분을 똑같은 형태의 기둥이 3개가 있는 것이 시각적으로 저는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곡선이 지지 않고 각의 형태면 또 기둥처럼 보일 거잖아요. 이 기둥 하나만 중간에 살리고 나머지 좌우의 걸 이렇게 곡선으로 처리해서 숨겼죠. 좀 지루함도 덜고 뭐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래에 좀 다른 공간을 디자인하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좀 정치사회적으로 극단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잖아요. 극단적 갈등 같은 것들이. 그래서 예전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곡선의 어떤 공간들을 보니까 그런 극단성이나 날카로움 같은 것들이 좀 마모될 수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부드럽게 펴주는 느낌? 그래서 좋더라고요. 다시 봤을 때. 그때 근데 할 때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좀 빛이 부드럽게 퍼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미술 공간에 기대하는 것들이랑 비슷한데요.
어쨌든 형태가 계속 바뀌겠지만 예술 관련 공간들이 오래오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죠. 여기는 기업 산하의 재단이니까 기업의 뭐 사실 방향성이 바뀌면 이런 것도 없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최대한 좀 오래오래 사람들이 쓰고 기억하는 공간이 되면 제일 바람하지 않죠. 제가 뭐 만들었고 아니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